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송코치 법무법인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피싱의 중간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가끔 이런 사건이 좀 종종 들어오곤 하는데요. 좀 사실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가 보이스피싱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처벌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서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요번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SNS를 하시죠.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투잡이나 알바 제안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통 회사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변호사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이런 글을 읽고 이해를 한다고 거기에 선뜻 동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금을 좀 숨기고 싶다든지, 어쨌든 거기에도 불법적인 목적이 들어있죠. 그리고 회사 계좌가 압류로 정지돼서 따로 현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들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들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익 알바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를 주냐고 먼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알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거래 금액의 몇 프로를 얘기를 해요. 보통 5% 3% 이런 내용들을 해요. 그럼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거래 한번 해주고 5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래서 이런 걸로 나중에 아무리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내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100만 원 정도 받는데 한 번에 계좌이체 한 번 받아서 돈을 전달했다고 거기에 5%를 준다는 이런 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또 젊은 친구들이 마법처럼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믿다 보니까 상대방 측에서 여러 가지 위조된 자료들을 보내주고 이러면서 직책도 부장이니 팀장이니 이래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 사건에 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한 달에 몇 번만 해주면 한 200만 원 정도 생기겠다 이런 기분에 이제 일단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신분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통장도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통장의 한도를 높이라든지 어디 있는 은행에 갈 수 있냐는 등 이런 것들을 물은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뽑아서 어떤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 돈을 줘라라고 하면 준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알바비를 받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상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자는 일단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은행에다가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계좌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맞았던 몇 건의 사건 중에서 거꾸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지 알고 경찰서에 갔던 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고가 되게 되면 무슨 죄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사람들은 사기죄죠, 당연히. 아니, 그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도 되지만, 뭐 이렇게 중간에서 돈을 찾아서 건네주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한테는 사기 방조, 공범이죠. 공범의 혐의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낙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많이 됐고 홍보가 많이 됐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때 그래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보냈던 사람이 내가 그 돈을 누구한테 전달했으면 그 돈 액수만큼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을 받아서 건네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죄가 완전히 면제되진 않아요. 그러면 벌금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처벌 불원서를 써줄까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형을 살 수도 있어요.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경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그것도 뭐 은행 가서 뭐 통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입금이 됐다가 가더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순간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거는 좀 빼도 박도 못할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기소유예나 이런 걸 잘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피해 금액을 다 물어냈음에도. 결국은 부모님한테 또 더 큰 피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신뢰까지 잃어버리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절대 고수익 알바에 속지 말고 고수익 알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들어보는데 거기에 학생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는 불법적인 내용,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 뭐 계좌가 압류돼서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없냐는 둥 이런 게 나오면 내 통장에 뭐가 와서 내가 전달해주는 형식이 된다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 저는 여러분의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